12월 15일 수요일 NHK 뉴스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국가의 코로나19 대책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DA에 사상 최대 규모인 3,767억 엔으로 줄여내 지원에 이바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인 IDA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저소득 국가에 장기 융자와 우선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보통 자금 확보를 위해 3년에 한 번 50개국 이상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증자를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백신 보급과 의료 제공 체제 확보 등 코로나19 대책 지원과 관련해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면 일본의 제안을 토대로 1년 앞당겨 올해 증자하기로 했습니다. 스즈키 재무상은 14일 밤에 열린 IDA 온라인 회의에서 코로나19라는 위중의 위기가 지속되는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용대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역대 출연액 가운데 가장 많은 3,767억 엔을 출연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도국에서 백신을 보급하고 감염 확산으로 감소한 고용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이번 회의는 15일에도 열리며 IDA는 타국과 함께 249억 달러, 일본엔으로 2조 8천억 엔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해 WHO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77개국이 감염자로 확인했다고 한 뒤 실제 검출되지 않았어도 이미 대부분의 나라로 확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테와드로스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비록 증상이 가벼웠다 해도 많은 감염자가 나오면 의료 체계가 다시 작동하지 않게 된다며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호소했습니다. 그 밖에도 테오도로스 사무총장은 오미크론이 확인된 이후 모든 성인에게 추가 접종을 추진하는 국가가 잇따르고 있는 한편 접종한 인구가 국민의 10% 미만인 나라는 41개국에 달하고 있다며 불공평이 계속되는 것을 용인해버리면 대유행이 계속되는 것도 용인하는 것이 된다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WHO 아프리카 지역사무국의 모이르티 사무국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인구의 70%가 접종을 마칠 수 있는 시기가 2024년 8월로 미뤄질 전망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선진국 등을 상대로 아프리카에 대한 백신 제공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 미접종 폐기 백신이 나오고 있는 것을 두고 미미하지만 약 20개국에서 총 91만 명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요. 공급되는 백신의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포함된 점과 미비한 행정태세 등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백신 공급량을 충분하지만 일부 국민의 뿌리 깊은 불신에 따라 접종률이 낮은 상황을 두고 각국이 백신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리는 활동에 더욱더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미 양정부는 외무와 방위의 관료협의 일마 2+2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지난 3월에 일본에서 개최했는데 논의를 더욱 실마시키기 위해 다시 연내 개최를 공토해왔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삼방의 전출 전동에 인해 연내 개최는 어려워졌으나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양 정부가 일치하고 하야시 외상과 기시 방위상이 영초인 다음 달 상순에 미국을 방문해 7일에 워싱턴에서 블링컨 국무장과 오스틴 국방장관과 2+2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와 타이완 해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공유하고 주일 미군 중등 경비의 일본 측보담에 확인하며 일미 양국의 안전보장 면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생각입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과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일미 결속을 나타낼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13일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황태평양 경제등반자 협정 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츠노 간반 장관은 14일 가기 후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한국은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CPTPP는 시장 접근 면에서도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 등 규정 면에서도 높은 수준의 내용인 만큼 그것을 완전히 충족할 준비가 돼 있는지 우선 확실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신규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경제권의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전략적인 관점과 국민의 이해를 고려해 대응해 나갈 것이고 일본은 본권에 관해 한국과 협의한 적이 없으며 회원 시점에서 실시할 예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성이 건설업의 수주 동향을 나타내는 통계 데이터를 이중으로 계산한 등 부적절하게 지급해온 것을 밝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이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취급해온 것은 공설업의 매월 수주 동향들을 나타내는 공사 수주 동배 통계입니다. 데이터는 조사표의 형태로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로부터 매월 집계하고 있는데 극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주 실적을 제조를 하지 않고 추계 수주액을 계상해왔습니다. 그 후 실제 데이터가 제출된 후에 그 수주 실적을 다음 달 이후에 다시 한번 계상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중 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계상된 사업자의 수는 전체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적절한 지급은 형제 방법으로 통계를 내온 2013년부터 계속되온 것으로 보여 데이터의 이중 계상으로 통계가 실제보다도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통계 방법은 지난 4월 이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공사 수주 동태 통계는 GDP, 국내 총생산의 계산 등에도 사용되며 통계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간 통계로 다루기 때문에 국토교통성이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과격파 조직의 공격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가한 무인기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 10명이 사망한 후 업복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업복을 조사한 미국 국방부는 13일 업복 원인을 두고 과실과 위법행위, 지도력 부족에 위한 결과는 아니었다며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을 나타내고 관계자를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복으로 3살 딸들을 위한 MR 아흐마디지는 14일 NHK 취재에서 미국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반발한 후 형과 내 딸, 형의 자식을 살해한 만큼 관계자를 처분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책임자 처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아울러治安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MRC의 가족을 출국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이 약속을 깨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피신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인터넷을 관리하는 당국은 14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버가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정보를 잇따라 게재됐다며 운영회사에 일본엔으로 5천만 원 남짓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문제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발표에서는 웨이버에 대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총 44회분의 처분을 내려 벌금 총액은 일본엔으로 2억 5천만 원이 남짓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버는 당국의 비판을 규모에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버는 지난달 중국의 여자 프로테니스 퐁사의 선수가 공산당 최고 지도부 멤버였던 전 부총리로부터 선적 관계를 강요했다고 폭로한 문서가 투고됐다. 바로 삭제됐으나 확산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영향력이 큰 거대 IT 기업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도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도쿄 도내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지난 9월 말 이후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이 크게 개선돼 일상생활로 서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NHK가 도내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지원단체 등을 지지한 결과 회답을 받은 17개 단체 가운데 지원을 받는 사람이 줄었다고 대답한 곳은 한국뿐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곳에서는 지금도 증가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통계를 내고 있는 3개 단체를 보면 지난달은 모두 2,457명으로 첫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4월 시점에 비하면 3배 남짓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지난달에 리먼 사태 후의 기록을 웃돌아 과거 최다를 기록한 단체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활 상담도 받고 있는 몇몇 지원단체에 따르면 늘어난 사람들은 주로 비정규 고용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근무 시간이 줄어든 채 회복되지 않는 등 지금도 고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형상에 대해 노동 문제 등을 밝은 호세대학 사카이 타다시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조성금 등에 의해 실업률의 상승을 억제되었으나 통계상으로는 나타나기 어려운 실업자에 가까운 생활 공분돈자가 늘어나고 있어 무료 급식소를 잡는 사람의 증가는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영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취직 지원에 포함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R 각사가 14일 연말연시의 신칸센 예약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예약률은 33.7%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사상 최저를 기록한 작년 연말연시보다 예약은 늘었지만 감염 확산 이전 수준의 61%에 그쳤습니다. JR그룹사는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 이어지는 연말연시에 13일 현재 지정석 예약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신칸센의 예약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작년 연말연시보다 늘었지만 도옥 신칸센이 40.7%, 토카이도 신칸센이 30.7%, 산요 신칸센이 30.6%, 규슈 신칸센이 30.8%를 기록하는 등 JR그룹 전체 예약률은 약 33.7%로 집계됐습니다. 예약된 좌석은 사상 최저를 기록한 작년 연말연시보다 89% 증가한 191만석으로 나타났지만 감염 확산 이전 수준 61%에 그쳤습니다. JR 각사는 객실내 환기와 소독 등 감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이용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홍보, 전현빈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